하나, 둘, 셋. 알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보실 때마다 뭐 어떤 비자로 계신 거냐, 세컨이 뭐냐, 서드가 뭐냐, 이런 비자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셔서 보통 호주 워홀에 오면 어떤 비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사용했던 비자는 뭐고, 비자를 취득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람들이 막 저희 보고서 어떻게 워홀로 막 5년을 해? 이러는데 당연히 저희가 불체자가 아니었고요. 지금 최대 한 5, 6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시기만 맞으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워홀 하는 사람들이 5년, 6년 워홀 비자로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사용했던 거는 뭐 워홀을 준비하시거나 생각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호주 퍼스트 워홀 비자는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 비자예요. 다른 나라는 추첨제가 있다거나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 호주는 한국에 있어서 워홀러를 받는데 그런 명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내라는 서류만 잘 내고 신청 검사하고 돈만 내면 클릭 몇 번으로 며칠 안에 나오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1년 동안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는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퍼스트 워홀은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만 30세 이하만 가능해요. 그 만 30세가 만 30세 되면 너 호주에서 나가 이게 아니라 만 30세까지 호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호주 워홀을 하시는 분들 막 저 막차 타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32살 생일 전에만 나가시면 돼요. 32살 생일이면은 만 31살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32살 생일 하루 전날 나가셔도 돼요. 비자만 받으셨으면. 그래서 진짜 막차 타시는 분들은 32살 생일 뭐 한 달 전에 비자 받아서 생일 직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컨 비자를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세컨 비자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퍼스트 비자 기간 안에 88일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직종에서 일을 하시면 이제 세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네, 퍼스트 비자 기간 안에 꼭 만약에 내가 2022년 10월 1일날 제가 도착을 했으면 2023년 10월 1일 그 1년 기간 안에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한 88일 일을 완료하셔야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 승인이 바로 10월 1일까지 안 나도 일단 그때까지 일을 완료를 해가지고 신청만 하시면 승인되기 전까지 임시 비자가 어차피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무조건 이제 그 1년 안에 일을 마치셔야 돼요. 근데 그 88일이라는 기준이 88일이면은 3달이잖아? 3달 만에 깔 수 있겠지 이러는데 보통은 넉넉하게 한 4개월 정도를 일을 해요. 왜냐면 이 88일이라는 기준이 7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40시간 이상씩 하면은 일주일로 쳐줘요. 7일로 쳐줘요. 7일. 그러니까 5일로 쳐주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뭐 자기가 어떤 농장을 취업을 했는데 그 농장에서 뭐 하루에 3시간 일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일이 들쭉날쭉하다. 페이슬립에 돈도 엄청 심하게 들쭉날쭉하다. 그러면은 일한 날수로 쳐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 5일 출근을 하고 7일로 쳐주면은 대충 13주면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5일로 쳐주면은 2일씩이 매주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그만큼의 일을 많이 해야겠죠? 일주일에 7일로 쳐주는 거랑 5일로 쳐주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 88일을 채울 때.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해서 넉넉히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좀 넉넉하게 했고 저희는 저희도 세컨, 서드 다 완전 넉넉하게 했어요. 저는 좀 미리미리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3개월만 남기고 간다 이런 건 좀 나는 위험해요, 무모한 3개월은. 너무 무모한 짓인 것 같고 적어도 한 5개월 정도는 남기고 가셔야 좀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정도로 워홀러를 안 받아서 예전에는 되게 워홀 관련 기준이 엄청 엄격했어요. 왜냐면 워낙 워홀러가 많이 오거든요. 호주로 워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국 사람들만 워홀을 오는 게 아니고 유럽 애들도 오고 남미 애들도 오고 다른 아시안 국가권에서도 오고 진짜 많은 나라 친구들이 워홀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네 이거 다 채워야지만 너네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호주는 인구가 되게 적은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워홀러의 노동력으로 채워지는 업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컨이랑 서드 비자를 주는 특정 업종이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지 않은 업종을 위주로 일을 하면은 세컨이랑 서드를 주는 거였어요. 특정 우편번호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안에서 일을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업종들이 농사 일이라던가 어업 일이라던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게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워홀러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기간씩만 1차 산업에 종사를 해줘도 이렇게 로테이션 해가지고 그 노동력을 계속 충족을 해오면서 운영이 되었던 나라인데 이제 그렇게 새로 들어오는 워홀러들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막혀버린 거죠. 갑자기 큰일 났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
워홀러들이 이 업종 일을 하도록 더 유도를 맨 처음엔 했고 그리고 이제 막 저희 워홀 보면서 한국 애들 영어도 못하니까 저런 데 가가지고 저런 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좀 웃긴 게 영국 애들 이런 애들도 영어권 분과 애들도 호주 워홀을 진짜 많이 오고 진짜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 진짜 많이 오고 그리고 대만 애들 진짜 많이 오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농장, 공장 일을 다 해야지만 세컨, 서드 비자를 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워킹홀리라는 게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조금씩 그 계약 조건이 달라요.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업종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1차 산업 플러스 그다음에 관광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주에 있는 섬 지역에 가가지고 리조트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비자 발급을 하게 해줬죠.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한테도 그 관광 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세컨이랑 서드를 따는 조건에서 그 업종을 늘려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세컨을 딸 때는 진짜 깡시골에서 농장, 공장 일을 해야만 딸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저희가 땄을 때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따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공장, 농장 한번 들어가려면 대기를 3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들어가고 막 저희 지역이동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좋은 공장 한 번, 좋은 농장 한 번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세컨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드 비자도 그렇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세컨 비자가 88일에 지정 업무를 했었어야 된다면 서드 비자는 6개월에 지정 업무를 해야 돼요. 세컨 비자 기간 안에. 호주에서 이렇게 88일, 6개월 이렇게 지정해서 사람들에게 지정된 노동을 시켰었잖아요. 근데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만큼의 노동력이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그 맨날 농장주들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과일들을 다 따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수확할 사람이 없으니까 수만 개의 막 과일들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노동력이 엄청 극심하게 모자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정부는 일단 여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집에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소드가 끝나가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내 비자가 끝났으니까. 근데 호주는 이런 사람들이 집에 안 갔으면 좋겠고 계속 와서 농장 일을 마저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 호주 어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3년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그 비자들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비자기 때문에 뭐 일단 명시를 해드릴게요. 호주 어는 최대로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과 겹쳐서 추가로 생겨난 비자들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비자가 등장을 했을 때는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된 업무를 하면은 더 살 수 있는 조건을 줬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조건이 바뀌었어요. 브리징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 브리징 비자는 내가 신청한 비자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임시 비자 같은 건데 그 임시 비자를 왜 발급을 해주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비자를 신청을 했으면 임시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비자를 그 나라 안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퍼스트 비자가 끝나고 바로 세컨 비자를 신청을 했어. 그럼 그 세컨 비자를 심사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심사하는 동안에 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워킹홀리데이 비자뿐만 아니라 뭐 학생 비자든 파트너 비자든 무슨 비자든 내가 그 나라 안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때 심사 기간 동안에 지낼 수 있도록 걔네가 임시 비자를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 임시 비자를 발급하는 동안에는 그 전 비자랑 동일한 조건으로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신청한 비자가 실패를 하면은 그때 나는 나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승인이 나면은 이제 나는 신청한 그 비자로 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코로나 비자를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비자를 신청을 한 거예요. 승인할 인력이 또 모자라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브리징 비자로 1년을 살았어요. 맞아. 보통은 브리징 비자로 한 3달, 뭐 길어봤자 6개월 안에 그 다음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리징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 비자를 받기도 전에 그냥 임시 비자로 1년에 공짜로 1년을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보통 내가 만약에 3년을 했어. 그리고 바로 코로나 비자를 신청했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브리징 비자로 1년을 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비자 1년짜리가 나와. 그럼 벌써 5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공짜로 1년 살고 또 코로나 비자 받아서 또 1년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호주 어떻게 5년에요, 6년에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버티고 안 나갔던 사람들은 진짜 운 좋게도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비자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조건을 또 바꿔가지고 맨 처음에는 수영이가 말한 것처럼 원래 하던 일. 그래서 맨 처음에 코로나 비자가 나왔을 때는 그 조건 안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는 그때 바텐더 일이랑 옷가게 일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비자를 신청을 할 조건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코로나 비자를 신청을 못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정된 곳, 업종에 상관없이 원래 하던 일, 그냥 네가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일만 해라. 호주에 인력만 채워줘라.
그런 식으로 조건을 바꿔서 지금은 그냥 원래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면은 제인이는 판도라에서 일을 했고 저는 옷가게랑 바텐더로 일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건이 다 완화돼가지고 이게 무슨 개이득이냐 이러고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비자를 신청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필요한 인력이다라는 거를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언니도 언니 사장님이 선아는 이 시즌에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써주세요. 그래서 언니가 코로나 비자를 신청할 때 그 레터를 같이 내면은 코로나 시즌에 중요한 인력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래 그럼 너 코로나 비자 가져. 그러면 언니가 감사합니다 하고 코로나 비자를 갖고 이제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만 봐도 5, 6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워킹 홀리데이 포스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가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노동력 영끌하는 중이에요. 지금 사람이 너무 얼마나 없어요. 그래서 포스 비자는 뭐냐면 이거는 워홀 한 사람들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서드까지 쓴 사람은 퍼스를 당연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퍼스는 또 서드랑 세컨을 따려면 88이 6개월을 채웠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생겨난 퍼스 비자라서 진짜 좋은 점이 그 특정 필요가 없어. 그래서 퍼스 비자가 진짜 오홀러들한테는 완전 대박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막 어떻게 TV조씨 크루는 그렇게 오래 있었냐 하는데 원래 3년 아니냐. 그거를 진짜 시기만 저희처럼 아다리가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홀로 한 6, 7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도 있어서 좋아서 있었던 것도 맞지만 호주 측에서도 굉장히 외국인 노동력이 간절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워킹홀리 하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호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제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진짜 그 코로나 기간에 안 떠난 사람들한테 되게 좋았던 기회였지. 지금 퍼스트로 들어온다고 7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낸 비자라서 뭐 코로나가 없어졌는데 이제 코로나 비자를 발급할 이유가 없으면 이제 그냥 코로나 비자를 안 발급을 하겠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워홀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스는 워홀러한테만 해당되는 비자인데 코로나 비자는 워홀러한테만 해당되는 비자가 아니고 외국인 비자로 호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코비드 비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 친구들도 원래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노동을 못했었어요. 근데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호주가 그 제약도 풀어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시간? 아니야. 너네 그냥 너네 일하고 싶은 만큼 해. 그래서 이제 저는 맨 처음에 호주로 와서 퍼스트를 쓰고 저랑 같이 썼죠. 네, 퍼스트 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으로 한 몇 개월을 놀고 왔어요. 다시 세컨을 왔죠. 그래서 세컨도 풀로 2년을 다 썼어요. 그리고 저는 세컨을 끝나고 한국에 갔어요. 수영이가 한국에 갈 때 저희 둘 다 서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영이랑 같이 워를 했었고 그때는 코로나가 막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수영이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한 4개월 만에 돌아올 줄 알아서 그럼 내가 4개월 동안에 서드 비자를 쓰고 싶지가 않다. 얘랑 똑같이 끝내야 되는데 그 서드 비자를 신청을 하지 말고 다른 비자를 찾아보자. 그때는 제가 코로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비자 조건이 계속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학생 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 비자를 변경할 때 제가 조금 걱정을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학생 비자를 한번 받으면 학생 비자에서 워홀로 다시 변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드를 쓰고 싶어도 그러면은 한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쯤에 이미 세컨도 다 쓴 시점이었고 한 번쯤 한국 잠깐 들어와도 되니까 그냥 일단은 학생 비자를 쓰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 가서 뭐 휴가를 하고 다시 서드 비자를 쓰든지 하자 이러고서 이제 제가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죠. 그랬는데 학생 비자를 제가 쓰고 있는 동안에 수영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못 오는 거예요. 그 국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도대체 작은 조씨랑 언제 결합하냐 이러는데 뭐 열어줘야 오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열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 비자를 계속 쓰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려서는 시기가 너무 안 맞겠다. 그리고 학생 비자는 계속 돈이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서드 비자를 신청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퍼스트, 세컨을 다 제가 알아서 신청을 했으니까 서드를 신청을 할 때도 그냥 제가 신청을 했어요. 뭐 유학원이나 이런 거 안 거치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이 진짜 많았죠. 너 학생 비자 한번 쓰면은 워홀 비자 승인이 안 날 거다. 원래는 조건이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이미 보도가 닫힌 상황에서 돌아가면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거절이 되더라도 나 한번 신청해보겠다 하고서 저는 이제 서드 비자를 신청을 했죠. 심지어 언니 그거 승인되는데 오래 걸릴까봐 학생 비자가 몇 개월 남아있었는데 맞아. 몇 개월이나 미리 워홀 비자를 신청했어. 언니 한참 걸릴 줄 알고. 제가 학생 비자를 이미 돈을 다 냈는데도 3개월인가를 남겨놓고 그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신청한 날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1시에 신청을 했거든요. 12시 5분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호주놈들이 노동력 무지성 승인, 그냥 무지성 승인. 그냥 막 승인해버린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달 남겨놓고 하거나 뭐 맞아. 일주일 남겨놓고 했지. 3개월 학생 비자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이미 돈을 다 냈어요. 나와서 친한 유학원 원장님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원장님도 컨디션을 알아보고 저도 이민성에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승인 난 거니까 사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성이 내준 건데 뭐 내가 그거를 아니죠. 너 이거 아니죠. 하는 것도 웃기잖아. 웃겨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저는 이제 학생 비자에서 서드 비자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학생 비자는 사실상 1년을 쓰진 않았고 8개월 정도 가량을 산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날려버렸죠. 그냥 그날 밤에 비자가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왜냐면 비자가 한번 나오면 그 비자가 나온 즉시 그 비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드 비자를 썼죠. 그 서드를 쓰는 동안에 그럼 수영이가 뭐 다음 달에 오겠지, 다다음 달에 오겠지 이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드 비자를 거의 다 쓰는 거죠. 저는 5년 차가 다 돼갈 쯤이었어요. 올해 5월에 서드 비자가 만료가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언니 한 2월쯤에 국경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캐나다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언니는 그러면 6월에 서드 비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3월에 언니한테 가서 저는 이제 서드를 쓰지 않고 관광 비자로 3개월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에 가서 3개월 동안 관광 비자로 같이 호주에 있다가 언니가 서드 비자 끝나는 시점 6월에 맞춰서 같이 한국에 돌아가서 올해 여름에 원래 캐나다를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근황 업데이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2월 달에 한국에서 캐나다 5월을 붙고 3월에 호주에 갔는데 언니가 한국에 있지 않고 호주에서 캐나다 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비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3월에 호주를 갔어. 언니랑 같이 6월에 돌아올 예정으로. 근데 갑자기 캐나다 비자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우리 둘이 그때 6월에 한국에 가도 할 게 없네? 근데 관광 비자로 오면은 제가 관광 비자인 상태에서 제 서드를 신청을 못 해요. 서드를 신청하면 다시 또 한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고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싶다가 그냥 결정을 한 거죠. 6월까지 같이 호주에 있다가 난 일단 한국으로 들어가겠다. 고민을 하고 그때까지 언니는 계속 호주에 있다가 우리 고민이 좀 끝나면 언니가 한국에 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니가 그때 이제 코로나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비자라는 거는 사실 임시 비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1년을 다 안 채워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비자였어요. 왜냐면 비자 신청비가 없어요. 한 5개월 더 살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서 이제 호주 5월을 막 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코로나 비자랄지 올 포스 비자랄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자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월 오신 분들 있잖아요. 빨리 지금 쉬울 때 따세요. 다시 어려워질지 몰라요. 올러들이 많아지면은 다시 저희처럼 지역 이동하면서 막 엄청 어렵게 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완화됐을 때 따세요. 쉬울 때. 아무튼 그래서 여태까지 진짜 저희가 많이 받았던 이 질문 이제야 답변을 드려서 너무 속 시원하고요. 저희 불체자 아닙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